왜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좋게 봤을까요? 트럼프 시대를 지내오면서 트럼프 시대가 너무 창피한 미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서로 찰떡같이 붙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 아십니까? 난 아직도 애구나 이런 생각.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정확하게 우리나라 잘 발음 못하네. 그러면 우리는 미얀마 민주화운동가 얀나 잉툰 이거 제대로 발음하고 있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 자리에서 뭐 남배우 여배우 키스할 때 기분 어땠어요? 이런 질문 홍콩 기자들이 하고 그래요. 예. 선배는 뭐 물어봤어요? 그 고담시티의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이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싫어합니까? 싫어하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세뇌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아주 작지만 큰 힘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 진행 김기아짱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듣시다가 이 방송에 그래도 야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명이 없어요. 아 불쌍해. 강병수가 없어요. 강병수 오늘만 없는 건가요? 내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강병수 기자가 정치부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자고 있었는데 정치부에 가는 이것도 야당 출입이네. 네, 이거 굉장히 이제 힘들게 고생이 처음 많으시겠네요. 정치부로 가는 거라서 정치부 저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는 그러니까요. 후문을 들었는데요. 네. 강병수 기자가 잘하니까. 네. 또 대들기가 배출한 되게 배출. 네, 정치부. 네. 그래서 우리 강병수 기자 정치부에 가면서 이 대들기를 하면서 이거 그냥 뭐 취재 정치인들 취재가 쉽지 않지 않겠냐. 또 그리고 또 여기 나와서도 말을 또 쉽게 할 수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나중에 병수가 어차피 와서 얘기할 거죠. 네, 그래가지고 강병수 기자는 저희와 이제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거 얘기를 전달하면 당연히 본인이 나와서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고 뭐 울면서 막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우리 강병수가 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또 심지어 하셔가지고 자가격리 됐어요. 취재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또. 벌써 두 번째 자가격리. 인생의 한 달을 자가격리를 보내는 거야. 2021년 중에서 1월은 자가격리야. 얘는. 아 그러네요. 참 코로나가 여러 참 힘들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집에 개를 불러가지고 우리 수수를 불러가지고 개랑 지금 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키우던 개랑 지금 네. 왜냐면 너무 적적하니까 스트레스 미쳐버릴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인사 못 드리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에 우리 그 자격이 풀리고 강병수 정신 차리면 한번 뭐 꽁다리 영상으로나 다시 한번 인사를 꼭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당분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렇게 3명이서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기행 정현욱입니다. 네. 별일 없었습니까? 별일 많습니다. 잘 못 지냅니다. 묻지 마세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기자. 이렇게 바로. 네.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치더더더더미. 치더더더미. 치더더더더미. 그렇습니다. 치아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 네, 반갑습니다. 자, 로고 듣고 1부는 여러분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 많이 계시죠? 저희 방송 처음 보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기생충 할 때도 처음 이제 이거 보신 분 많이 계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미나리와 윤여정 그리고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입니다. 그런데 댓글을 곁들인 댓글 맛집 대들기를 보러 오셨으면요. 이 매번 참 읍소하기도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냥 구독 버튼도 같이 눌러주세요. 엔간하면 좀 눌러주십시오. 이게 저도 이제 좋아요 버튼은 잘 안 누르거든요. 유튜브 보다 보면. 그래서 너무 좀 정책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수 빠졌으니까 잘 되겠죠. 자 뉴스 기사만 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대디기에서 들으면 머리에 쫙 하면 정리가 되고 아는 만큼 더 쫙 보이는 아마모 코너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어제 난리 났어요.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네. 오스카를 접수했죠. 우리 윤여정 누님이 접수하셨는데 뭐 윤여 드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너무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약간 일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 상 받는 거 이제 처음도 아니고 뭐 이제 일상인 거예요. 우리가 다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뽕 느낌 쏙 빼고 저희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다른 또 작품을 우리가 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극장을 잘 안 가니까. 그래서 다른 영화도 어떤 게 또 좋은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우리 기생충 관련해서 봉준호 감독 얘기하고 이런 그때 딱 1년 전이에요. 그때 아카데미. 1년 만에 돌아오시는 영화 전문 기자. 그러고 보니까 KBS 송영국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KBS 시사기획창에서 다큐 만들고 있는 기자 송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심지어 이번은 실제로 영화 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어제 한 3시간 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 기자 생활 21년 만에 3시간 라이브를 연속 방송한 건 처음입니다. 라이브인데 보니까 숨을 데가 없는 라이브더라고. 네, 계속 붙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KBS에서 영화 그래도 제일 많이 아시는 분. 영화 맛집. 영화 좀 봤다는 분. 일단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1분 리포트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정 씨가 연기한 손자는 흔히 떠올리게 되는 할머니 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솔직한 할머니, 금세 손주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딸에 대한 근심을 꺼내놓지 않고 지그시 눌러 담는 연기를 펼칩니다. 그 일관된 철학은 영화 미나리가 정해진 감정을 주입하는 신파극을 넘어 관객 각자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세상이 여성 배우에게 흔히 요구하는 전형성을 거부해온 결과 다름 아닌 한국인 배우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이었습니다. 윤여정 씨의 이번 수상은 본인뿐 아니라 한국 배우들이 쌓아온 풍성한 연기력을 서구 주류 무대에 알리는 물꼬를 텄다는 데에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영화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미나리 안 본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서 보고 오세요. 지금 끊고 네. 아니 지금 딱 끊고 보고 오시면은 4배는 재밌으니까 네. 이게 뭐 한 10,000원이면 보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영화관에서 안 가니까 네. 사실 안 보는 분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극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거든요. 코로나19에 네. 지금까지 감염 사례 없고요. 그 다른 뭐 직원이라든지 이제 걸려서 폐쇄된 적은 몇 번 있었죠. 그런데 극장에서 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그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그쵸, 가만히 다 이제 마스크 하고 계시고 관객분들, 네, 앞만 보고 있고, 뭐 먹지도 않고. 좌석 거리두기 철저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조 환기 잘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멀티플렉스라든지 이제 그런 극장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극장은 안전하니까 마스크 잘 하시고 손 잘 씻으면 네. 안전합니다. 좀 가셔도 됩니다. 네. 지금도 개봉 뭐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오기장 끝나고 가서 보세요. 자 일단 댓글부터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클리앙의 너는 나 의님께서 야, 미나리 정말 잘 만들었네요. 1980년대 미국 이민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사실 우리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한 가족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있네요. 너무 상투적인데? 자, 배우들의 연기도 모두 좋아서 윤여정 씨의 연기가 압도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잘 어우르는 실제 배우들 가족 같다. 네. 구성원 개개인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화면이나 음악도 좋고 충분히 상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별점은 4개 드릴게요. 한줄 요약, 다큐라기엔 흥미롭고 오락이라기엔 진지하다. 오, 좋은데? 이분 좋은데? 이분 굉장히 평론하시는 분이 식견이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콩곰님께서 영화관에서 보기엔 잔잔하기도 하고 잘 공감 안 된다는 글도 많이 많네요.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라님께서는 제 뒷자리 아저씨는 나가면서 에이 씨발 이게 뭐야? 하시더라고요. 뿜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평가가 있어요. 아, 네. 일단 재밌네. 송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 일단 극장 가서 보였어요? 개봉했을 때? 개봉 첫날 극장 가서 봤습니다. 예, 그 이제 오전 시간대 가서 봤는데요. 그날 야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봤는데 그 오전 시간대다 보니까 중장년 여성층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리액션도 굉장히 좋으시고 우리 앨런 킴 귀여운 장면 나올 때마다 아이고 막 그러시면서 걔 이름 그 데이비시 네, 데이비사 뭐 이런. 너무 귀엽더라. 예. 데이비사라는 그 대사 너무 좋았어요. 네, 귀여웠어. 맞아요. 딱 그랬을 것 같아요. 예. 할머니가. 그럴 때마다 이제 관객분들 너무 이제 잘 웃어주시고 그리고 훌쩍거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극장 분위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비슷한 이제 감정 속에서 영화를 봤고 제 뭐 개인 기억도 막 떠오르고 그래서 좋게 봤고요.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얘기 듣고 제 작품에 대한 얘기 본격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기정 기자는 안 봤습니다. 그 어떠냐 할 것 같아. 그냥 얘기해봐.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이민자 가족은 이민자 가족의 어떤 미국에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그린 영화가 아닐까. 오, 정확하신데요. 네. 그러니까 글로만 배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정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극장에서 보셨죠?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요. 저는 사실 좀 실망했어요. 네. 왜냐면 어떤 면에서? 일단 첫 번째로 윤여정이 연기한 그 순자 할머니의 캐릭터가 네. 영화 중간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중간이 어떤 지점 이후에 편찮으실 때부터 네.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아, 그 전후의 영화의 톤이 너무나 극적으로 바뀌어서 그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설득력이 별로 없었어요. 좀 와닿지 않았어요. 갑자기 다른 할머니가 된 것 같았어요. 첫째로 그랬고 그다음에 한예리 씨 캐릭터가 인터뷰했잖아 본인이 직접. 요거는 조금 이건 정말 제 주관적인 물론 앞에도 주관적이었지만 너무 바람이었어. 그 고생 끝에 이제 드디어 계약을 했는데 왜 그때 얘기하냐고. 뭘? 헤어지자고. 헤어진 얘기를? 옥상에서. 옥상? 그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그게 공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불만은 갖고 있을 수 있죠. 그 남편의 끊임없이 시작부터 갈등하잖아요. 따뜻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따뜻한 얘기인데. 네가 보고 왔어야 돼. 그래야 한예리 편을 듣는데. 그 고생 끝에 이제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에 왜 그 찬물을 꼈냐고. 너무 못된 것 같았어. 근데 이제 한예리 씨가 아웃뉴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네. 근데 뭐 나름 대답을 했는데 이제 여성 관객들은 정 반대로 봤더라고. 내가 이제 나오다가 우리 진행하는 여성 PD한테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했더니 확 남자라 나랑 정반대네. 아 그런가 봐. 자기는 그 남자가 계속 그러니까 저 새끼 뭐 이렇게 봤대. 너무 신기해. 잠깐만 끼어들자면은 오진주 작가랑 아까 회의할 때 얘기했는데 오진주 작가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그 대목에서 정말 너무 빡쳤다는 거예요. 아 얘는 끝까지 이럴 애구나라고 이제 한예리가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상황에서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똑같은 입장인 거야. 아니 왜 이 상황에서 그걸 얘기하지? 그러니까 남녀가 완전히 다르게 보더라는 자기. 이제 그런 캐릭터에 대한 불만, 공감을 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윤여정 씨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요새 TV 케이블 보면은 옛날에 우리 90년대 인기 많았던 목욕탕집 남자들이 드라마 하거든요. 계속 나오시잖아요. 거기에 계속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익숙한 드라마 딱 전형적인 캐릭터는 별로 없었지만 이분이 이제 20년 뒤에 아카데미상을 탈 줄은 꿈에도 몰랐죠. 너무나 이 윤여정 배우의 다양한 연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별로 특별한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감상도 궁금하신가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여러분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1.5배속으로 보셔도 됩니다. 전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그냥 저는 장르 영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전 그래서 막 스네치 이런 거 가이치 영화 이런 거 한 30번씩 봐요. 다 외워요 그냥. 근데 그런 영화 보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이 뭐냐면 이런 영화를 볼 때 자꾸 뭔가 심하다. 너무 심심하고 뭔가 뭐 있겠지. 곡성 같은 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 곡성.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이게 미나리가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미나리를 자꾸 심는데 이게 미나리가 무슨 의미일까? 뭔가 복선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뭐냐면 얘가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한인타운에 이제 공급할 농사를 이제 짓는데 내가 보다 알았어. 이게 그동안 원래 거래하던 거래선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스티븐 연이 거기를 잘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나리로 대박을 내는구나 이 집이. 그동안 미나리를 키운 집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가져온 미나리가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미나리 맛집이 되는구나. 미나리 맛집이 돼서 한인타운을 뚫고 대박나는 그런 이야기구나. 거상의 성공 스토리구나. 나 이제 그런 걸 기대한 거죠. 네, 미나리의 값으로 부자가 결코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아무리 몇백 근을 팔아도 미나리로 그 일대를 다 50에이커를 미나리로 모카바처럼 모카바까지 50에이커를 네. 뭐 미나리로 딱 하고 드론으로 쫙 간 다음에 페이드아웃 되면서 실제로 이 누구 씨는 지금도 미국에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서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흑백 사진 나오고. 그 나오면서 이제 전 약간 그런 성공 스토리이거나 네. 아니면 네. 윤여정 할머니가 헌금을 훔치잖아요. 네. 헌금을 훔쳐. 아 그게 별 탈 없이 지나가서 난 너무 다행이었어. 그리고 신성한 교회에서 졸고 네. 그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곳 있잖아요. 미나리가 원래 물이 있는데 거기에 뱀 나오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뱀이 있는데 그걸 가거든. 금단의 곳을 가는 거지. 아담과 이브의 그 뱀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중풍을 받았다. 네. 약간 곡성 같은.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정말 창조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그 불경을 저지른 거예요. 헌금을 세비고. 네. 그 불경하게 교회에서 막 졸고 하니까 또 뱀이 나오는 곳에 막 가고 금단이 그래서 듣고 보면 그래서 이게 그런 기독교적 그런 징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불까지 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렇게 그 탐욕을 향한 뭐 약간 혼자 막 그런 건가 막 이랬는데 아닌 거죠. 아니, 듣고 보니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전 약간 그렇게 봤어요. 약간 장르 영화 좋아하는 사람. 네. 혼자 약간 그렇게 생각해서 봤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어떻게 사십니까? 대단한 감상 나셨다.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네. 평론가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감상. 근데 저희가 봐왔던 상업 영화가 항상 저렇게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고 스펙타클하니까. 숨겨진 의미 막 숨겨진 의미 10개 막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평론가들에 대한 그때 몇 번 전에 얘기했는데 한참 전에 10년 전에 봉준호 감독이 그 신모 평론가의 글을 보고 내 영화가 이랬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는 저는 사실 우리가 할머니랑 애가 친해진 이야기 우리가 집으로라는 그 아주 맞아요. 매운맛이잖아요. 매운맛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할머니랑 이제 손자가 손자는 서울 뭐 이런 거 좋아하고 할머니는 잘 이보타는 친해지는 그런 이야기. 집으로가 있고 또 이민자가 홀로 와가지고 성공하는 이야기는 스카페이스. 스카페이스 했으니까. 약간 둘 다 약간 좀 저는 약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서 좀 약간 그게 뭐 성공한 이야기야. 주인공이 죽는데. 그 대박 나잖아. 이거 전 약간 이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윤여정 배우의 연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좋아하는 연기.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장르 영화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센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그 봉준호 감독이 내 영화가 이런 거였어라는 평론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좀 제 평론가로서 좀 변명을 해드리면 감독이 의도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평론가의 역할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근거만 있다면 자기 멋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어떤 분야에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봉준호 감독이 미처 몰랐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직관적으로 해서 이것이 괜찮은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썼던 이야기가 다른 어떤 깊이 있는 연구 분야 그 사람이 뭐 전문 의사일 수도 있고 뭐 심리학자일 수도 있고 뭐 사회학자일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런 사람이 각자의 해석을 덧붙이면서 영화 예술은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론가가 어떤 말을 썼는지 제가 잘 몰라서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근거가 있고 나름의 연구를 했다면 그건 멋대로 해석이 아니고 맛대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화의 맛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어떤 맛을 좀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한 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풍성하게 우리가 이 정답 맞히기 입시 교육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뭐 님은 같습니다 해서 님의 밑줄 긋고 님은 님 이퀄 무슨 뜻 이렇게 해서 그 답이 틀리면 정답에서 멀어지고 뭐 시험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거기서 좀 길들여져 있는 측면이 있고 대중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감독의 의도
가 뭐냐를 더 많이 찾게 되고 이게 무슨 상징이냐 뭐 A는 B가 거기서 B가 뭐야 이런 것만 좀 주로 찾게 되는데 근거를 가지고 자신 나름대로의 중심을 가지고 좀 영화를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봉준호 감독이 바라는 바예요. 여러 가지 자기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각자의 영역에서 해석되는 것이 그것이 예술가가 원하는 바죠.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죠. 저 창작자 입장에서. 맞아요. 뭐 전혀 엉뚱하게 해석해보면 물론 안 되고요. 그것이 말씀하셨듯이 엉뚱한 평론, 근거 없는 평론 많아서 그런 이제 신뢰를 잃어버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네. 저희 이 미나리의 성서적 해석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새로운 자극을 주셨고요.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시록적인 해석입니다. 네. 아니겠죠. 농담한 거고. 네. 아무튼 미나리 아포칼립스. 지금 송 기자는 이 미나리를 딱 보고 네. 그냥 딱 생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보시고. 나의 뇌가 열심히 움직이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내 개인 기억이 많이 좀 소환되는 꺼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 이제 속에 있던 호르몬이 막 울컥울컥하게 되는 지점도 많이 있었고 아까 이제 얼핏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 스티븐 연이 연기한 제이콥 저거 진짜 저는 너무 빡쳐가지고 오히려 예.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다르구나 진짜.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나이 때 부모님 세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여성들이 남편을 대하는 어떤 태도 같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듬어주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당신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끝까지 뭐 그냥 잘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이제 우리 부모 세대의 정서 같은 거는 또 우리하고 또 다르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막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에피소드만 있어 끝이야. 예. 그 에피소드와 에피소드들 사이사이를 관객 개인의 기억들이 뭐 채우도록 해주는 형식으로 이용하는 구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보통 우리가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영화 물론 열린 결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출발부터 열린 출발이에요. 처음에 이제 한국인 이민자가 정착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처음에 이제 뭐 도착해서 막 고생한다든지, 뭐 핍박을 당한다든지, 뭐 이제 차별 대우를 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10년이 지나 있어요. 영화의 첫 장면이. 그쵸, 어디 살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네. 거기서 정착을 실패해서 정말 미국 남중부의 정말 시골 중에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내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애는 아프거든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까지 막 1시간 거리고 이런데 남편이 고집부려서 그 시골에 농장을 개척하겠다라고 해서 글로 가는 게 이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인물들의 이전의 사연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관객은 계속 상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열린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건데 뭐 이제 열린 결말이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이 영화는 출발이 열린 출발, 그러니까 오프닝, 오픈 엔딩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힌트가 계속 나오는데 아주 짤막짤막한 힌트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자 할머니는 전쟁통에 남편을 잃었다는데 대체 어떤 역경을 겪었길래 저렇게 좀 달관한 인생을 사는 걸까? 사위가 지금 딸한테 지금 돈도 못 벌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감정은 전혀 표현하지 않고 손주들과 잘 놀아주고 제이콥은 그럼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한국 교포 욕하잖아요. 제이콥이 맞아요.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무슨 사기를 당했을까? 상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기를 친 한국 동포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의도하지 않아 그 무슨 악의를 가지고 제이콥한테 이제 해코지를 한 게 아니고 그분도 살기 힘드니까 이건 그냥 순전하게 제 상상인 것인데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10년 동안 병아리 감별사 하면서 이제 돈을 그 병아리 감별사가 실제로 그 한국인이 이민 갔을 때 고소득 일자리거든요.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 한국인이 그걸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고소득 일자리인데 그럼 돈 벌어서 다 어디 갔길래 지금 이렇게 빈털터리일까? 아마도 시댁, 이 제이콥네 집으로 아마 돈 벌어서 다 글로 보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아마도 미국으로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도 어떤 시댁에 문제가 있던 거 아닐까? 그거 막 제가 막 상상하는 거죠. 궁금증이 많은 네, 궁금증을 계속 불러일으키는데 그 중간중간에 얼핏 드러나는 대사나 표정 같은 거에서 그런 걸 막 상상하게 되는 거죠. 한예리의 표정이나 눈빛이나 뭐 이런 거에서 그래서 뭐 우리 순자 할머니가 정신을 잃은 뒤에 캐릭터가 확 바뀌잖아요. 그거는 이제 뇌졸중을 겪었으니까 사람이 확 돌변하는 거 저는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막 이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 속에 지금 눈빛 같은 것들은 막 어떤 찬장 이제 서랍 거기만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거든요. 맞아요. 그 서랍장에 무슨 사연이 얽혀 있을까? 그 무슨 귀신 물러가라 그 폴 아저씨가 엑소시즘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하신 거 사실은 미국인이 굉장히 공감하기에 좋은 그 해석이 동의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미국인은 이제 기독교의 나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점들 굉장히 미국인들 공감할 수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하고 미국인들이 봤을 때 이 영화를 어떻게 볼까는 좀 따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상상할 때 꺼내지는 각자 개인의 기억 이런 것들이 뇌를 굉장히 부지런히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영화다. 그래서 여기에 개입을 못하시면 좀 이 영화가 심심하고 재미없을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기생충 그 영상 올리고 나서 제일 많이 반 댓글이 뭐냐면 손홍 기자 말하는데 끼어들지 좀 마라. 제일 많았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끼어들지 않으려고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당연히 뭐 추리 영화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막 범인이 누구지? 얘가 범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JTBC 드라마 괴물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얘가 범인인가? 아닌가? 얘가 범인인가? 이거 하면서 머리를 계속 굴려야 되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여기서 이 과연 뒤 배경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저럴까? 그럼 쟤는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이거를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힌트만 주는 그 정도의 이제 대사와 표정, 눈빛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저 같은 장르 영화 성애자들은 장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친구를 만나잖아요. 교회 모임에 가서 데이빗이 너는 이렇게 얼굴이 플랫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전 같으면 저 같으면 요즘 영화들은 아니 이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다니 그저 둘이 싸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친구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뒤도 아니야. 바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런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왜 갈등으로 안 가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친하게 되는 그것도 약간 신선했어요. 미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봤을까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몰아서 얘기해 주시고 또 걔네 집에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서 뭐 카우보이 모자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 걔네 아빠랑 아침밥 먹는데 아빠가 그렇게 하잖아. 그 농장은 계속 사람이 망해서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또 땅이 뭐가 있나 보다. 뭐 엑소시즘이 관계가 있나 막 혼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것도 그 뭐 사연을 얘기 안 해줘.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약간 답답했었던 여기. 제가 생각 못했던 거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저 한번 연구해 볼게요. 뭐지? 연구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 바쁘실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진짜 엑소시즘 그런 영화였어? 나는 그런 뭔가 엑소시즘 나와요. 그쪽으로만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편견이잖아요. 이게 가면 당연히 그 아이와 싸울 것 같고 이민자한테 좀 차가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 교회에서 만난 아줌마들도 한예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맞아. 합리적이어야 할 선진국 국민들도 무슨 엑소시즘을 하고 있고 수맥하고 오히려 그 공간 안에서는 그 폴이 제일 좀 뭐랄까 후진국 국민인 거죠. 같이. 차림새도 그렇고. 한국전 참전 용사잖아요.
저분은 전쟁에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길래 그것도 궁금해요. 사회에서 동떨어진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김치도 좋아하잖아요. 네, 상상해 보는 거죠. 네. 아니 저도 보면 느낀 게 아니 와서 전쟁하고 갔는데 김치를 먹을 일이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보급품을 먹었을 텐데 레이션이나 이런 거 먹었을 텐데 왜 김치도 좋아하고 젓가락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한국 전쟁 때 되게 오래 있었겠다 이런 생각 들고 혼자 막 별 생각 다 들더라고. 보급품만 먹었겠어요 전쟁통에? 아 그런가? 네. 김치도 먹었으려나? 얻어 먹을 수 있죠. 네. 뭐 이걸 이렇게 메고 십자가를 계속 메고 다니고 그것도 이게 무슨 상징인가 막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어떤 이 종교에 좀 이단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종교에 빠져들기 쉽잖아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걸 겪고 있으신 분이죠. 극 중에서. 그래서 스티븐 연과 언제 저는 갈등이 터질까 말까 막 되게 불안했어요 보면서. 하지만 끝까지 사이좋게. 김기화 기자의 감상이 좀 재밌는데요. 흥미롭네요. 신선하다.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영화는 거리의 예술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포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근데 궁금한 게 오스카상을 우리가 준 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보고 준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이걸 왜 재밌어 했을까? 뭐 다른 국적의 투표권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미국인들이죠. 그죠. 왜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좋게 봤을까요? 일단 이민족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이민족의 나라고 이민족들이 뭉쳐서 그 나라를 일군 그런 나라고 동부에서 시작해서 서부를 개척해서 이 나라가 형성된 나라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정립이 된 나라고 그거를 긍지로 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제이콥이 보면 땅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예, 여기 이렇게 땅 자기가 여기를 읽을 거니까 그래서 이 땅 흙 보면서 미국에서 제일 기름진 땅이야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이 초기에 땅을 개척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건국의 정신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의석 감독이 스스로 밝히기를 미국 고전 서부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참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부 영화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이제 겹치는 것들이 많은데 총싸움하는 서부 영화 말고요. 이제 서부를 개척하는 그런 영화들 예를 들어서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백이 쓴 존 포드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죠. 그런 영화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겹치고 이야기도 저거 많이 좀 차용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될 정도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제임스 딘 나오는 자이언트 기억나세요? 그 제임스 딘이 농장 개척하면서 근데 갑자기 석유가 뽕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욕망이 더 생기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제임스 딘하고 그 영화 속 제이콥하고 왠지 좀 비슷해.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우물파고 막.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따가 얘기할 노매들랜드도 21세기형 서부 영화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영화고요. 이번에 촬영상 후보이기도 했고 폴 그린그래스 감독 본 시리즈 만든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신작을 냈나요? 본 얼티메이텀 슈프리스 그 카메라 계속 들잖아요. 영화 너무 재밌잖아요. 이분 그 뉴스 오브 더 월드라고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공개 중이고요. 이것도 남북 전쟁 직후에 서부 영화 이미지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최근에 서부 영화가 왜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서부 영화 느낌의 영화들이 공감대를 얻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 시대를 지내오면서 트럼프 시대가 너무 창피한 미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미국 영화인들은 싫어하잖아. 공개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죠. Shame on you.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인 게 너무 창피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영화인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회에 갔는데 우리 흔히 생각하기 굉장히 막 할 것 같고 근데 환대해주고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고 어린이들끼리 친구 됐고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미국의 가치지. 트럼프 트럼프가 세운 벽 세워놓고 막 멕시코에서 넘어오신 분들 자식하고 생리별시키고 이런 게 미국이 아니고 이 민족을 포용하면서 이 사람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건국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가치인 건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망가졌다.
라는 시대적인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서부 영화에 대한 어떤 향수라든지 눈을 많이 돌리게 했고요. 영화 속에서 이제 미나리 속에서 그런 이미지들이나 이제 이 이민족에 대한 이제 환대 이런 것들이 공감을 얻고 있다라고 제 생각뿐만 아니라 뭐 현재 언론에서 짚어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점들이 좀 어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생각도 못했던. 김 기자가 얘기한 것도 저 생각도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도 못함. 나는 당연히 미나리가 영화 제목이 미나리인데 미나리가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미나리가 너무 조금만 나 있고 이걸로 뭘 해먹는 장면이 없는 거야. 먹는 장면이. 미나리 나서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초장에 찍어가지고 리틀 포레스트야? 리틀 포레스트야? 아니 난 기본적으로 미나리가 나오면은 그 미나리가 엄청 길게 자라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조금밖에 안 자라요. 네. 스티븐 연이 막 나중에 수학할 때도 되게 짧게 수학을 하더라고. 그렇게 보면 맛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몰랐다. 이게 물 속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야 덜덜덜 말아가지고 초장에 푹 찍어서 먹는데. 그래서 미나리. 언제 저거를 파나? 나는 계속 지금 막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미나리만 조금 뭐랄까. 너무 직접적인 상징이어서 좀 재미없었다. 뭐 어디서나 잘 자라죠. 어디서나 잘 자라는지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씨가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만 산다. 한국인에 대한 상징인 거잖아요. 위민 간 한국인에 대한 상징, 너무 직접적인 응유죠.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이 손자가 이제 미나리 심는 데 가서 어디서나 더 잘 자라고 뭐 그런 거 그냥 이제 미나리에 대한 상징을 그냥 대사로 읊어주고 하는 게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안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잠깐 또 좀 얼핏 얘기를 해줘야 관객들이 좀 이해를 하니까요. 그치, 어느 정도는 설명을 아예 안 하면 아예 모르는 분들 많이 있어요. 미국 관객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직접적인 비유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생충도 그런 비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열광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렇게 서부 처음 이제 미국이 생겨날 때는 사실은 뭐 가서 인사시키고 다 따뜻하게 막 해주고 세댁 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너 so cute 막 이러면서 막 아줌마들이 되게 막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얼굴 작다고 얼굴 작다고 하고 막 보면서 전 당연히 거기서 사건이 날 줄 알았어요. 누가 했지 근데 따뜻하게 되길래 언제 나오나 하다가 영화가 끝나더라고. 그런 많은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정혜석 감독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에피소드들이 겪은 이야기들이고요. 그 영화 중반부에 어떤 거대한 재난 사건 벌어지잖아요. 그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불난 것도. 예. 스포일러 막 하시네요. 영화 보시면 보세요. 그 정혜석 감독이 알고 보니까 저 친한 형이랑 친구더라고요. 정말요? 저 친한 형이 예일대 나왔는데 저 인상이 걔 집에서 영화 감독하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싫어해가지고 의사를 했대요. 그래서 의대를 갔나 뭐 그랬다는데 그 처음에 약대가 의대를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나 이제 영화 감독 해도 되냐고 그래서 집에서 계속 싫어하는데 이거 찍기 전에도 계속 싫어했대. 그 영화 찍는데도 그래요. 계속 싫어했는데 옛날부터 영화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기 영화 감독할 거라고 막 그러고 다니더니 잘 됐다고. 되게 원래 생명과학 이쪽 전공하셔서 의대를 간다고 하셨다가 부모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화를 이제 해서 오늘의 일은 그러고 아까 불난거 나중에 저 스포일러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만 저는 불난거라든지 이 영화의 결말을 다 알고 봐도 이 영화는 충분히 재미있고 이 스포일러가 저는 없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결말이라든지 뭐 어떤 사건을 알고 본다고 해도 이 에피소드와 에피소드의 행간이 저는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 상 받은 분은 또 윤여정 배우시니까 윤여정 배우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연기는 어떻게 보였어요? 연기도 연기지만 더 좀 얘기해봐야 될 거는 캐릭터의 창조였던 것 같아요. 윤여정 배우만이 할 수 있는 이분이 좀 독특한 면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뭐 음성이라든지 뭐 쿨한 태도라든지 뭐 솔직한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를 소화해낸 연기 당연히 연기가 좋다는 말씀을 전제로
뭐 요리도 안 하시고 전 당연히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이고 아니, 계란말이 이렇게 재료는 다 그런 걸 갖고 와놓고서 요리는 못 하시고 멸치 갖고 오고 콜라 안 해. 마운틴듀도 금방 조금 졸라 마셔. 딸 보고 해라 요리는. 그러니까 레슬링 보면서 막 어이구 저런 그 그러면서 속으로 즐기고 계시잖아요.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레슬링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아 진짜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과거 이제 그 프로 레슬링 중계 나왔을 때 보면서 아우 저 아픈데 어떡하냐고. 실제로는 즐기시고 저희 근육질에 즐기시는 근육질에 테스토스테론을 뽑는 이거를. 화투도 애들 가르쳐주는 자기가 치고 싶으니까 스스로에게 너무나 솔직한 그런 캐릭터이면서도 그런데 딸이 그렇게 이영만리에서 이제 고생하는 거 보면 무슨 10년 동안 이미 지났는데 전혀 정착도 못 하고 있고 트레일러 주택에서 살고 있고 이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것만 지금 말만 하려고 눈물 나려고 했는데 그런 감정은 잘 표현 안 하시죠. 눌러 담고 뭐 걱정이 된다는 등 뭐 사위 너 똑바로 해라라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감정이 어떤 점에서는 솔직하게 드러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꾹꾹 눌러 담고 다른 이제 응원만 해주는 그런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시는 게 질척대는 거하고 정반대 이제 거리가 먼 이제 그런 캐릭터죠. 그런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이 이 영화의 작품이 내용이 신파조가 아니잖아요. 그 아니더라고요. 네, 신파가 아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경 속에서 슬픔을 딛고 눈물 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신파라는 건 단이라는 감정을 주입시키는 게 신파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작품이든 기사든 그래서 드라이하게 쓰세요. 담백하게 쓰는 것이 좋은 거라면 그런 다양한 감정 이런 것들을 관객에게 주입시키지 않고 알아서 좀 판단하세요 이런 의미일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수용자에게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점 그런 것이 이 영화의 장점인데 앞서 말씀드린 배우의 그런 이 솔직함과 이런 이제 질척되지 않는 캐릭터의 힘이 이 영화를 이끌고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윤여정 배우가 이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 하나만 이제 꼽아보면 이제 초반부에 아까 그 멸치 꺼내놓고 고춧가루 꺼내놓고 할 때 그때서야 이제 딸이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멸치가 너무 좋아서 우는 게 아니고 그간 10여 년간의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까 어머니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텐데 그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줬으면 그럼 신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워낙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니까 한예리 배우나 워낙 연기가 좋으니까 그 나름대로 좋았겠죠. 클로즈업으로 딱 그 장면을 비췄으면 그런데 카메라가 아주 멀찌감치서 문지방으로 프레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멀찌감치서 이제 삼각대 세워놓고 이제 물끄러미 지켜보는 거죠. 그 윤여정 배우는 거기서 어깨로 연기를 해요. 뒷모습으로 연기를 해요. 그렇게 주입하지 않는 방식의 카메라의 연출. 쿨하네요. 쿨한 카메라와 쿨한 캐릭터와 이 쿨한 내용이 세 부분이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게 내용과 형식이 그런 점에서 서로 찰떡같이 붙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 아십니까? 난 아직도 애구나 이런 생각. 지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윤여정 배우 그러니까 거기서 할머니 순자가 그렇게 꾹꾹 참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딸이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 생각을 못했다니까. 그냥 밝은 캐릭터. 정말 달관해서 원래 밝은 사람. 정말 달관해서 그런 슬픔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럼 그랬겠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장모나 뭐 이런 분들의 시어머니나 이런 입장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10년 전에 시골에서 도시도 아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딸을 떠나보냈는데 그런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어. 바퀴 달린 집에서.
상상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그렇구나. 그걸 이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연기였고. 티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게 바퀴 달린 집에서 재밌다야 이러잖아요. 예. 그게 다 배려셨구나. 응원이죠. 그거를 꾹꾹 눌러 담는 응원인 거잖아요. 진짜 애새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끄럽다 진짜 이거는. 좀. 다른 점에서 해석을 하시니까. 그렇구나. 되게 미국 생활 정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 말하는데 얼마나 제가 참 생각이 짧은지 다시 한번 느끼는. 저기 덕후랑 여기 댓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덕후의 익명으로요. 잘해 너무 많이 접해서 잘해 너무 많이 접해서 일상적이라 느낄 뿐이지 잘하셔. 이렇게. 익명으로 또 평소처럼 잘하시네 하고 보다가 마지막에 압도당함 눈빛으로 다 조짐. 또 파리쿡의 익명으로 기네요. 일단 윤여정 선생님 수상 축하드리고 정말 멋졌어요. 수상 소감 보면 운 1인 윤여정 쌤 연기 잘하는 거야 이견이 없는 거고. 근데 어제 미나리를 봤는데 이게 40개 넘는 국제상을 휩쓸 정도로 특별한 연기인 건가요? 일단 등장 분량이 작기도 하고 그냥 늘 보던 여정쌤의 평범한 모습 평범한 연기던데 외국인에게는 무지하게 특별하게 보이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제가 촌스럽게 감정 고조가 뚜렷하고 분출하는 뭔가가 있는 연기. 전도연 얘기하시는데 이것만 특별하게 여기는 건지 사실 어제 미나리 보면서 좀 실망 아닌 실망 기대에 비해 밋밋해서 의아했거든요. 차라리 데이비 씨랑 한예리 씨가 더 눈에 띄던데 정말 까는 걸 아닙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약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고 있어요. 특별한 연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특별히 뭔가 스토리 있는 연기를 담당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상을 받았냐는 게 의아하시는 건가? 네, 그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적인 캐릭터가 아니죠. 눈에 딱 띄는. 그러면 이제 좋은 연기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좀 이제 흡입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막 저번에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격렬하게 막 감정을 표출하고 마도의 김혜자 우리 얘 그런 애 아니거든요. 이번에 좀 비슷했어요. 저번에는 살짝 이분이 왜 이러시지 이랬던 것 같은데 막 울부짖는다든지 물론 그걸 잘 해내면 좋은 연기 맞는데 이제 좀 더 어려운 배우 입장에서 더 어려운 연기는 좀 우리 관객 입장에서 좀 쉽게 흘러 지나칠 수 있는 연기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관객은 알아채지 못해요. 그 배우 입장에서 그 소화하기 더 어려운 건데 대표적인 사례로 복합적인 감정을 담아낼 때 예를 들어서 즐거운 일이 생겼는데 걱정은 좀 된다든지 울고 싶은데 울면 안 된다든지 웃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단순한 감정만 단일한 감정만 한 가지의 종류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 우리가 정말 그 좋은 연기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빡 오는 그런 순간은 우리 일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내는 연기가 정말 이제 어려운 연기인데 예를 들어서 대본에 이렇게 써 있을 거잖아요. 우쭐대고 싶지만 그걸 티내지 않는다. 순자는 자랑하고 싶으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대본에 써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감독이 경험이 풍부해야 되겠다. 레드 액션 하면 이걸 또 해내는 게 또 배우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배우가 좀 해내기 어려운 연기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게 어려운 연기고 한국 배우 중에 그런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화를 볼 때 그런 것들에 좀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한국 관객들이 눈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연기 다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김기영 감독 이제 언급하셨잖아요. 엄청 무섭다. 그게 한국 영화의 역사를 언급한 거잖아요. 김기영 감독 당신들 알아? 한번 찾아봐. 그 이제 수상 소감에서 이제 김기영 감독 언급하신 게 한번 찾아봐. 이 봉준호 감독도 김기영 감독의 한여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여러 인터뷰와 이제 수상 소감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한국 영화의 역사를 좀 이제 알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좋은 연기, 이런 성취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한국 영화의 자산 속에서 이미 있는 거다 우리한테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 김혜자 선생님, 남은희 선생님, 여성 배우만 따져도 김혜수, 전도연, 문소리 이런 분들 너무나 연기 잘하시기 때문에 저
세자매 최근에 세자매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1월달에 개봉한 영화인데 지금 저 VOD 서비스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문소리 배우랑 저 누구시죠?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자막으로 이렇게 써주실 거죠? 네. 이분들의 세 자매의 연기가 정말 깜짝 놀라게 해서 이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을 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종반부에 나오는데 그 앞에 그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눈빛이 정말 이제 숨이 막힐 정도의 연기를 보여준 그 정도의 연기력을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보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선영 배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연기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한테 이미 있는 것들,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 영화가 우리한테 있는 걸 발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갑자기 뭐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류 미국 무대에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찾아와서 봐주기만 하면 이런 발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물꼬를 기생충과 미나리와 이런 영화들이 물꼬를 틔워준 것이라고 좀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큰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김기현 감독 언급한 게 그냥 스페셜 생스투 같은 그런 돌아가신 분한테 무슨 우리는 애들이니까 몰라 우리는 공지가 생겨서 뭔가 수상소감을 즉석에서 그렇게 하는데 뭐 미리 조금은 좀 마음의 준비는 하셨겠지만 정말 이제 그런 뭐 감격스러운 순간에 하시는데 정말 할 말을 다 하시고 이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제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배우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안 그래도 이 수상 소감에 대한 반응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우리 오기정 기자가 네이버에서요. 리코땡땡님이 연기도 연기지만 대단한 입담. 누구나 꿈꾸지만 저걸 어떻게 배우겠어요. 세계에서 오스카 시상식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을 듯 부럽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KBS 유튜브에 조이23님이 달아주신 건데요. 그녀의 수상소감에 진심으로 감동하는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너무 사랑스럽고 동갑내기 경쟁자에게 저런 찬사를 받은 글렌 클로즈는 수상보다 더 감동했을 겁니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수상소감이 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저는 포인트 3개 짚어보고 싶어요. 이 처음 인사할 때 니네가 내 이름 틀릴 수 있지만 오늘은 좀 봐줄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영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처음에 뭔가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맞습니다. 위트 있게 상대를 이렇게 싹 누르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유머 멘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멘트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을 유발시키는 멘트인데 뭐 이게 또 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브래드 피트가 이제 호명할 때 이여정윤이래요. 이 여발음을 잘 이렇게 쉽지 않잖아. 입천장하고 혀끝하고 살짝 붙을랑 말랑하면서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브래드 피트께서.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이 여정 쌤이 내가 맞나 살짝 의심을 하다가 주변에서 다 당신 맞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리액션하고 이제 기뻐하고 쟤도 발음 잘 못하네 뭐 이런 그런 거죠. 브래드 피트조차도 내 이름 발음 잘 못하네 하니까 제일 첫 마디가 그거였잖아요. 제일 작자가 임마.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뭐 내 이름을 여여라고 그러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제1세기에서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꼬집으면서도 재미도 있고 예의도 갖추고 품격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제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정확하게 우리나라 잘 발음 못하네. 그러면 우리는 미얀마 민주화운동가 얀나 잉툰 이거 제대로 발음하고 있나 우리는? 네, 생각을 해봐야죠. 영어 발음 굉장히 예민하게 뭐 P 발음, F 발음 구분하면서 우리는 이제 주변의 베트남 노동자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드리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제 미국인이다, 영국인이다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국적을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왜 동남아 사람이라고 퉁치는가?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을
영어 강사, 원어민 영어 강사라고 그 사람의 직업을 정확하게 불러주는데 어떤 사람은 왜 외국인 노동자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윤여정이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미국에서 아시안 사람들 퉁쳐서 미워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인하고 일본하고 얼마나 다른데 그런 차이들을 모른 채로 아시안 사람들은 다 저럴 거야. 뭐 아시안에서 뭐 코로나가 왔어. 이런 이제 근거 없는 혐오들이 그런 뭉뚱그리는 개별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뭉뚱그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고 그 제일 큰 게 이제 아프리카 이런 거죠. 뭐 아프리카가 이만한데. 세네갈하고 가봉의 차이는 한국과 태국의 차이보다 더 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프리카로 퉁쳐버리잖아요.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그 차이를 뭉개는 데서 차별과 배제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른 어떤 그룹을 그룹핑 해가지고 범주화시키고 그 개별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차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굉장히 좀 부족 국가적인 그런 부족 사회적인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 남아 있는 측면이 강한데 우리가 이렇게 기술 발전에 의해서 지금 바로 할리우드하고 실시간으로 그쵸. 얼굴 보면서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세상에서 나라와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윤여정 선생님의 말씀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뭉뚱그림, 뭐 이런 이제 차별 이런 게 출발은 사실은 모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몰라서 무섭고 그 브래드 피트가 한국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이 무슨 악의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무슨 잘못이 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베트남 말을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알므로 나아가야 그런 이제 이해가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어제 그 말씀 듣고 좀 해봤습니다. 네. 나는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 진짜 우리 영어 배울 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영어 이름부터 짓잖아요. 그렇지. 네. 넌 뭐였어? 네. 전 자스민. 근데 우리는 영어 이름을 지을 때조차도 그 외국인들은 우리처럼 그 이름에 뭔가 철학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사람 잘 살라고 한자어로 뜯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뭐 롤모델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짓거나 아니면 어떤 귀족 가문이 대대로 써오던 이름 이래서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게 되거나 그 이름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잘 생각해서 내 이미지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비슷할까 혹은 내가 미국 사람한테 이런 이미지로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해서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려는 이해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 근데 거꾸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런 노력을 하나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약간 이 그 여정윤 발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이게 또 다른 어떤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는 거구나 정도로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받는 차별이 내가 남에게 하는 차별로까지 이어져야 그 생각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는 말씀 들으면서 깊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국위선양해서 제1세기로 뻗어나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무시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나아가면 저는 그러면 다른 그 문화가 융성하지 못한 그런 문화는 더 차별받아도 되는 것인가로 놔둬도 되는 것인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만 잘 나가면 돼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 여정쌤의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같이 좀 서로 좀 알아가자 우리. 맞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왜 1등을 자꾸 최고의 순간이고 왜 자꾸 물어보냐. 최고의 중요한 순간도 다 같이 잘 살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경쟁이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글렌 클로즈 그렇습니다. 근데 글렌 클로즈 누군지 모르는 분 많아. 글렌 클로즈 세계적인 대배우. 얼굴 보면 알아요. 저는 근데 그분이 글렌 클로즈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아카데미 후보에 8번 올랐습니다. 어떤 영화에 많이 대표작이 어떤 게 있나요? 더 와이프라고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아내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은 그 문학 작품을 대신 다 써준 네, 그런 역할. 그래야 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영화도 재밌어요.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번에는 힐빌리의 노래라고 거기서 통통한 네네 할머니 역할로 나오는데 김 기자가 봤을 건 아마 에어포스 원 알죠? 에어포스 원 알죠. 거기 부통령으로 나오죠. 기억하시는구나. 부통령으로 나오기도 하고. 해리슨 포드. 네. 그러니까 수준을 알아야 돼요. 더 아이프린 얘기하지 말고 에어포스 원 봤잖아. 인생 영화. 아 진짜. 아 네. 아니 액션 영화 무시합니까? 저 좋아해요. 네. 해리슨 포드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해리슨 포드도 도망자 좋아하는데. 아닙니다. 힐빌리의 노래 잠깐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 뚱뚱한 할머니로 분장해서 나와요. 그 분장상 후보셨는데 이 미국 러스트벨트의 좀 빈민층, 저학력층의 주인공이 이 자기 자서전을 썼고요. 그 자서전을 왜 썼냐면 트럼프 시대가 너무 싫어서 그 러스트벨트의 주민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든 게 지금 넷플릭스. 시대 정신을 반영한 거네, 그것도. 네네네네. 그래서 그 책이 2016년인가에 나왔을 때 그 올해의 책으로 여러 군데서 꼽히고 지금 시대를 잘 읽어낸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던 왜 이제 그분들이 트럼프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그걸 쓴 거죠. 그것이 이제 로나우드 감독이 영화화했는데 사실 조금 이제 평범한 영화에 좀 그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예. 그런 아니 되게 왜 이렇게 깔아보는 평범한 영화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뭐 이 정도 아닌 것 같아. 아까 저 트럼프 시대 지금 미나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범작에 그쳤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트럼프 시대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미국 영화계 하나의 흐름으로 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게 힐빌리의 노래라는 게 지금 이제 OTT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왜 저렇게 살아왔고 왜 저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실 만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글렌 클로즈를. 옛날에 무슨 뭐 연극에서도 봤다고 하고. 네네. 워낙에 대배우시니까요. 예. 동갑이십니다. 47년생. 네. 친구. 그리고 아까 저는 사실 모르고 그걸 뽑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알겠네. 김기현 감독 얘기를 할 때요. 매우 천재적인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굳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야 니네 우리나라에 이런 감독 있었어라는 걸 알리고 싶은 그런 게 여기 반영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거 아마도 다 모를 테니까 김기현 감독이 누군지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전 세계인이 이제 주목하는 시상 소감에서 그 얘기를 함으로써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지신 거죠. 영화인들이 구로사와 아키라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지아스지로. 근데 김기현 제가 잘 몰라서 혹시 김기현 감독이 왜 천재적인 감독인지 혹시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기생충의 원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여. 한여는 그렇고 한여 같은 영화도 정말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영화예요. 지금 봐도 재밌나요? 지금 봐도 재미없어요. 저는 재미없더라고요. 봤어요? 네. 봤어요. 그때 왜 봤어 그걸? 아니 김기현 감독 그 특별전도 예전 CGV에서 했었고 명동 CGV에 김기현 관이 따로 있어요. 정영권 좋은 영화 굉장히 많이 찾아보시네요. 근데 재미없어요. 지금 보면 영화를 연구하는 입장도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영화 한 편 볼까 가서 보시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영화의 홍수 속에서 그때 영화 보면 당연히 재미없죠. 이제 고전 영화를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지는 좀 우리 영화 역사가 어떻게 좀 흘러왔는지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저런 거에서 오늘의 한국 영화가 나왔구나라는 것이 그 안에 좀 들어 있으니까. 만약 그런 영화를 좀 많이 보고 하면은 지금 영화를 볼 때 혹시 그 장면을 촬영한 게 아닐까?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건 있죠. 그 시대에 나왔던 다른 영화 여로나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거랑 비교하면 이게 그 당시에 진짜 파격이라고 표현이 부족할 만큼 이상한 영화였겠다. 당시에는 정말 외로운 천재였겠다. 정말 아방가르드죠. 라고 생각할 만한 구석들은 있죠.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 최고 말고 최중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으로 정말 애타는
음성으로 우리 그런 거 좀 하지 말고요. 그게 되게 우리 같이 좀 최중하면 안 돼요? 같이 잘 살면 안 돼요? 라고 호소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기자들은 왜 이렇게 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은 다 최고의 순간을 꼽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레기들 말이면서 저는 기자들이 그렇게 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언론고시에서 합격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장강명 작가가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주류 엘리트들이 어떻게 이 사회의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가를 말하면서 당선된 사람, 합격한 사람, 뭘 따낸 사람에 대한 합격한 사람이 이 체제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뭔가를 공부해서 그거를 알므로 이제 나아가는 알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좋은 것이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고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배제와 차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그게 마치 당연한 것이고 비정규직으로 수십 년 일했어도 정규직화되면 이게 공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우리의 시험제도 뭐 1등 위주의 제도 어떤 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도의 시스템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윤여정 쌤의 말에서 드러나잖아요. 우리 좀 그러지 말아요라고 하는 게 그래서 너무 그 말씀 너무 멋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없다고 여기니까 지금 다 주식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주식과 코인에 몰리 특히 청년들이 어디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주식과 코인에 뭐 수백만 명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김원장 선배가 늘 말하듯이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정도 10대 강국 정도의 부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나누지 못하고 이긴 자가 다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에서 뭐 최고의 상 뭐 이런 것만 중시해 버리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윤여정 쌤이 좀 안타까움을 좀 강하게 표시한 것 같고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얘기 나와서 말인 씀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국 언론이 왜 외국 언론이랑만 인터뷰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삐져 있다고 들었다라고 삐져 있다라고 윤여정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보면서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실제로 그런 반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윤여정 쌤이 저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는데요. 그 작년에 봉준호 감독의 그 캠페인에 벌였던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에도 나름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전국 때문에 집에서 저 실제로 그렇게 막 돈이 들어가는 행사를 못 버리는 이제 환경이기도 했고 댁에서 계속 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계속 한 거예요. 그거는 제작사에서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위한 캠페인이 그렇게 계속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겪고 한국 언론인 싫고 외국 언론만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언론 삐지 마시라고. 네.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때 또 기자들. 네. 진짜 그러지 마시고. 근데 아까 얘기도 말하는데 이 제작사가 플랜 B? 네. 저는 브래드 피트 우리 빵형이라고 하는데 빵형. 네. 빵형이 뭐 돈이 많으니까 네. 뭐 이것저것 다 하시겠지만은 영화 제작사를 하고 있는지를 사실 몰랐어요. 이 원래 그 소더버 감독이랑 같이 만든 거죠. 어떤 데입니까 여기는 플랜 B라는 데는? 플랜 B가 브래드 피트가 세워서 월드워 Z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월드워 Z 쩔죠. 너무 재밌잖아요. 쩔죠. 브래드 피트 너무 멋있게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브래드 피트의 회사니까. 그렇죠. 머니볼 너무 뭐 야구 영화이기도 하고 인생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안 봤어요. 제가 야구를 안 좋아하거든. 저 야구 전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봐야지. 지금 계속 못 본 영화야. 포스터가 되게 재미없게 생겼어. 브래드 피트가 제일 멋있게 나온 영화. 그래요? 피트가 더 멋있을 필요가 있어? 월드워 Z만큼이나 멋있게 나온 영화죠. 원스 어폰 인 할리우드에서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다 죽이고. 그리고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2014년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영화인데 여기서는 브래드 피트가 잠깐 나오는데 단역으로. 그런데 너무 그 노예를 구해주는 역할이에요. 맞다. 노예로 나와도 멋있었을 거예요. 네, 백인인데. 그래도 멋있었을 거야. 그래서 추천작 하나만 이제
보고 싶으신 분 이제 골라드리면 노예 12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게 플랜 B에서 만든 거예요? 네, 플랜 B 작품이고요. 네. 2014년 이제 작품상 받은 영화고 그 1800년대 중반쯤 이제 미국 남북이 이 북부는 노예 해방돼 있는데 남부는 아직 노예 제도가 남아 있어서 그런데 이제 노예 수입은 금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을 납치해서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남부에서 남부의 나쁜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노섭이라는 흑인 주인공이 북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하는 이제 아티스트인데 갑자기 납치가 돼가지고 12년 동안 채찍질 당하면서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실화예요. 실화를 정말 이렇게 대하 드라마처럼 만들어낸 영화인데 정말 흥미진진한 영화고요. 저는 여기서 좀 생각해볼 장면이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그 악랄하게 노예 주인으로 이제 잠깐 나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 좋아요. 인간성 좋고 노예한테 잘해주고 좀 그래서 노예도 좀 충실하게 이 주인한테 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주인과 잘 따르는 노예가 있으면 이 거대한 야만인 노예 제도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 영속이 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좀 여기서 얼핏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한나 아렌트가 뭐 악의 평범성 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좀 부당한 시스템이라든지 뭐 조직 내 낡은 운영 방식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게 있는 구조라면 그 안에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 네. 좀 그 영화 나왔을 때 그 영화 되게 길지 않나요? 네, 꽤 긴 편이에요. 긴 걸로 유명해가지고 제가 그때 안 봤고. 네, 긴지 모르게 재밌어요. 그래요? 주변들이 막 되게 냉소적으로 봤어요. 내가 노예 12년이다. 직장 12년 차인데 내가 더 힘들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안 봤던 기억이 나요. 같이 친구들 얘기할 때 내가 더 힘들다 뭐 내가 노예 12년 노래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끔찍해서 좀 보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여성이 막 채찍 막 당하는데 흑인 여성이 조금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좋은 영화 많이 나오는 플랜 B. 네, 뭐 이른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영화들 많이 잃어버린 도시 뭐 제트라든지 뭐. 자, 근데 우리나라가 요런 거 나와서 또 이제 국뽕 이제 두유노 윤여정은 가는 거죠 이제. 이제 미국인 만나면 여러분 이제 두유노 봉준호 두유노 기생충이었다가 두유노 패러사이트였다가 이제는 두유노 윤여정, 두유노 여정윤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국뽕 이제 또 치사랑까지 또 맡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KBS 유튜브에 LG 왕조 트윈스님이 국제영화제도 아니고 미국민의 영화제에서 조연상 받은 걸로 더럽게 호들갑이네. 이런 또 별거 아니다. 프라이팬트 이게 이제 뭐 별거 아니다는 얘기신지 그냥 싫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계셨고 또 덕후의 익명은 그놈의 국뽕 안 먹으려고 해도 이 봉준호 감독 기생충으로 상 쓸고 방탄소년단 그래미 노미돼서 공연하고 윤여정님이 연기로 상 받고 안 먹을 수가 있냐.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보도하는 어떤 언론들이 더 국뽕을 좀 이게 좀 부추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이 제일 심하지 않나요? 언론이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정도로 그렇게 막 열광하고 상 자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열광 모두들이 다 그러신가? 언론이 제일 심한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뭐 다른 분들 느낌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일조하신 분이잖아요, 본인. 네, 어제 리포트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좀 상보다는 내용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도 중요하죠. 상 중요하죠. 상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이 왜 이렇게 좋지? 그래서 그 상을 받은 게 정말 최고의 순간인가? 저는 무슨 상을 받아도 저 아내와 제 딸이랑 정말 허접한 농담하면서 막 아내한테 꾸중 듣고 이런 순간이 저는 최고의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최근에 개봉했던 소울의 세계관이죠. 아, 네. 네, 그러네요. 네, 봤죠. 봤죠. 그런 건데 물론 그 말씀이 당연히 맞는데 이제 아카데미상이라는 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한국 영화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
경쟁력을 갖춘 게 사실 뭐 10년 안팎이잖아요. 뭔가 우리가 예전에 방화라고 비하했잖아 우리 영화. 그대로 된 영화는 당연히 할리우드 영화고 이제 조금 더 작품성 있고 지루한 영화들은 칸네 영화제 후보들이고 그런 우리 머릿속에 도식이 있었고 하지만 하여튼 영화계 최고의 축제는 아카데미 그 항상 지상파에서 중계도 하고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도 재밌죠. 그 오프닝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상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막 잘 짜여진 각본에 배우들도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하고 또 막 등장 자체가 쇼고 그런 아주 꿈 같은 디즈니랜드 같은 세상에 우리가 가서 상을 탔으니까 저는 그거는 우리가 좀 약간 취해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제 이사를 하느라고 전혀 회사 일 안 보다가 이제 뭐 TV 보고 이사 옮겨 다니면서 라디오 듣고 했는데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시청자의 관점에서 그 뉴스를 듣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하루 종일 중계를 할 일인가 이런 생각.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그 영화 평론가를 불러서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템에서 우리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이게 이렇게까지 할 아이템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이 있으신데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근데 요즘에 힘 빠진 뉴스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뉴스 때문에 너무 지치고. 그런 건 있죠. 잘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사람 다 팍팍하고 한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봉준호 기생충으로 기분 확 좋았을 때가 그때 코로나 시작이야. 그리고 바로 코로나 쾅쾅쾅 하면서 확 묻히고 BTS 막 난리 그 상 받고 그랬을 때가. 근데 그때가 딱 그 1년 전이에요. 코로나 딱 시작 초기. 그 1년 동안 원래 계속 코로나 때문에 시달렸는데 또 낭보가 또 있으니까 또 그냥 여러분 우리 맨날 드라마에서 보던 친한 할머니 같은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분이 코가 상 받았답니다. 대박. 그 정도. 아 좋고요. 좋죠. 그래서 뭐 충분히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당연히 좋죠. 상 받으면 그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이제 언론에서 집중할 만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상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플리처상을 받았다고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플리처상을 만들어낸 그 기사를 동료들하고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그거를 취재하고 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시너지가 나와서 이런 취재가 돼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가 최고의 순간이지 그걸로 인해서 상을 받은 건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게 저 이 LG 왕조 트윈스님이랑 약간 생각이 비슷한 게 이 언론의 보도의 그 포인트는 약간 우리한테 친숙한 어떤 할머니 배우가 상을 받았어. 얼마나 동네의 경사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상을 받은 것이 우리의 문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해석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좀 이제는 에바다. 이제는 약간 국민들도 뭘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쳐봤어요. KBS 뉴스 검색창에서 영화 미나리 쳐봤어요. 아까 좀 전에 저녁 시간대 299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윤여정 배우의 가장 대표작으로 누구나 손꼽는 죽여주는 여자 40몇 개 나오는데 그중에 그 영화를 다룬 기사가 아닌 것 빼고 그것도 이제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수상 소식 나온 거 빼면 5개 남더라고요. 그 어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거 충분히 인정하는데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영화 예술에 대해서 가치를 이제 보도를 해왔느냐를 볼 때 윤여정 쌤이 이런 보도를 과연 좋아할까? 우리가 윤여정 쌤을 잘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정보의 홍수 시대에 콘텐츠의 홍수의 시대 속에서 모두가 뭐 수백만 수천만 개의 윤여정 콘텐츠, 미나리 콘텐츠가 나오는 시대에 공영방송이면 뭘 해야 될 거냐. 평소에 죽여주는 여자라든지 뭐 이런 거를 평소에 보도를 하면서 어제와 같은 보도로 이어져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는 아카데미 이번에 상 받은 작품들을 조금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 여기 루리앱 댓글 정유럽 기자 읽어주세요.
돌레코님이 시상식 전에 더 파더, 맹크, 노매드랜드, 소울, 마 레이니, 시카고 7 봤는데 소울과 노매드랜드가 개인적으로 최고였네요. 응원하던 영화들이 좋은 상 받아 기분 좋아요. 다음 댓글도 829개 윤여정 쌤 소식만 크게 보도되어 몰랐는데 이번 오스카 감독상, 작품상, 여유주연상 3관왕 휩쓴 게 82년생 중국계 여성 감독 클로이 자오였군요. 어떤 영화인지 어서 보고 싶네요. 아카데미가 2년 연속 아시아계 왕관을 주다니 게다가 이번에 여성이고. 와 82년생 중국계 감독 여성 감독인 거예요? 네, 클로이 자오라고요. 와, 우리도 뭐했냐 진짜. 진짜 정말 초라하다. 아니 그 라라랜드 감독도 우리보다 어려요. 진짜? 네. 계속 이제 그런 감독이 나오면 우리보다 계속 어린 친구들이. 모차르트는 우리보다 어릴 때 죽었어. 아 진짜? 우리 뭐했냐? 네, 이제는 나이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점점 초라해집니다. 계속 초라해지는 거야? 그냥 큰일 났어 현재를 진짜. 열심히 사는 걸로. 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걸로. 네. 자 일단 여기 더 파더, 맹크, 노매드랜드, 소울, 마레이니, 시카고 7 이거 다 좋은 영화들인가요? 네, 너무 너무 좋은 영화들이에요. 송영국 기자의 원픽. 노매드랜드입니다. 아 노매드랜드. 네, 원픽 하나만 꼽으라면 다 너무 좋아서. 이게 지금 국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각자의 영역에서 너무 좋아서 조금 이따 뭐 더 파더 얘기도 잠깐 드릴 것 같은데. 뭐 프라미싱 영우먼 너무 색다르고요. 프라미싱 영우먼. 예, 그게 뭐예요? 그 감독 이제 감독상 후보 중에 여성 감독 2명이나 이제 이번에 최초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 감독인데 여성의 시선으로 본 여성 감독이 만든 성폭행 복수극이에요. 예, 피해자가 이제 주인공이 아니고 피해자가 죽은 이후에 피해자의 친구가 그 친구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뀐 그 피해자 친구의 복수극인데 프라미싱 영우먼. 네. 캐리 멀리건이 정말 이제 연기 잘해줘서 아주 유력한 여우주연상 후보였는데 노매드랜드의 이제 프랜시스 맥더머니 이제 상은 받았고 예상치 못한 굉장히 장르적인 분위기로 가기도 하고요. 예. 거의 우리나라 개봉했나요? 개봉 한참 전에 해서 지금 VOD 서비스로 보실 수 있어요. 뭐 포털 VOD라든지 뭐 이제 대개 이제 VOD라든지 거기서 볼 수 있는 영화고요. 자 일단 노매드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오규정 기자가 여기 루리앱 댓글 하나 읽어주세요. 루리웹의 몰챗도마? 뭐예요? 몰라. 확실히 받을 만한 작품임. 노매드로 나오는 사람들이 배우가 아닌 실제 노매드란 걸 듣고 진짜 준비 많이 한 작품이구나 생각했음. 또 프란시스 맥도맨도 배우라는 걸 숨기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배역에 몰입했다는 거 보고 놀라기도 했고. 이게 무슨 영화길래 이런 댓글이 달린 겁니까? 실제로 노매드? 논픽션 책이 있어요. 저널리스트가 쓴 논픽션 르포가 있습니다. 노마드랜드라고 지금 제가 출간돼 있어요. 지금 시중 서점에서 이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제시카 브루더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르포가 원작이고요. 유목민의 땅 이런 건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뭐 집을 잃은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이 캠핑카 한 대만 갖고 맞아요.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런 인구가 급증해가지고 그런 뉴스는 봤어요. 예, 급증해가지고 아예 그런 계층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예, 집이 차인 사람들. 그 차 한 대만 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일용직 뭐 노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계층이 인구가 너무나 급증해서 제가 작년 2월에 미국 출장 갔다 왔거든요. 어디를 가든 그 차가 있어요. 그 차가 줄지어 있는 데도 있고요. 사람들이 사는 차. 그 샌프란시스코. 네네네. 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 캠핑을 위한 캠핑카 주차장 뭐 70대씩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다 빈 공간이 없고 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 그냥 차 세워놓고. 엄청 비싸던데요. 그것도 월세 그 자리값이 월 100만 원. 네, 한국 돈으로. 네. 원룸에서 살려면 월세 300만 원 뭐 이런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워낙 집값이 비싸가지고 뭐 그냥 다 쓰러져 가는 집이 뭐 24억 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 자본주의는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고 봐도 되는 정도고요. 지금 뭐 테슬라, 애플 주가가 뭐 좋아요 이런 뉴스만 좀 접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런 하나의 이제 사회적 계층이 형성됐다라고 보고 실제 그 노마드족들, 유랑족들을 따라다니면서 쓴 책이 이 책이고 그거에 맞춰서 실제 유랑족 그 책에 나오는 실제 유랑족들 사람들을 찾아가서 영화를 찍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주요 등장인물들이고요. 그런데
프란시스 맥도먼이 이 책을 보고 영화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클로이 자오 감독을 캐스팅을 한 거예요. 감독을 캐스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영화 잘 찍겠다라고 해서 배우가 그럼 각본도 같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작자예요. 프란시스 여우 주연상 탔죠 이번에. 저 배우이자 제작자인 거예요? 그 규모가 작은 이제 좀 저예산 영화 많이 만드는 그런 제작사고요. 이 프란시스 맥도먼드는 파고라는 영화 파고로 주연상 타고 3빌보드로 주연상 타고 이번에 3번 파고에 나온 분이에요? 네네네네. 파고 주인공. 네. 그 부셰미 맞습니다. 무슨 부셰미지? 스티브 부셰미. 코엔 형제의 감독의 걸작이죠. 이번에 3번째 우주연상을 탄 그 3빌보드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임산부 경찰로 나온 분이에요? 네네. 그분이? 예, 맞습니다. 그때 좀 젊으셨죠. 사투리 엄청 하시는데 맞아요. 저게 무슨 사투리인지 우린 잘 모르겠고. 네네네. 그분이 이제 제작자이시기도 한데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영화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클로이 중국계 감독인 이분한테 부탁을 했고 이 자오 감독은 저 마동석 나오는 이터널스 마블 새 시리즈 거기 감독 맡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액션 블록버스터로 잘 뽑힌 좋구나. 데뷔를 할 예정이 마동석 또 상 받을 줄 데뷔를 할 예정이시고 그분이 이제 영화를 만들려다 보니까 픽션을 좀 가미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프란시스 맥도먼드를 다시 주연으로 캐스팅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제 난 제작만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 좀 해야겠어. 거의 이제 논픽션처럼 만들어 주세요. 한번 이제 만들어 보세요라고 한 것이 이거는 좀 픽션이 가미되어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2명의 주인공만 전문 배우고 프란시스 맥도먼드를 포함해서 나머지 배우들은 다 그 책에 실제 나오는 실존 이제 노마드들을 찾아가서 마치 다큐처럼 찍었어요. 그래서 픽션하고 그 논픽션하고 정말 절묘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아까 저 댓글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자기 배우라는 거 숨기고 실제 노매드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노마드족들이 이 영화 많이 못 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배우인 줄 모르고 같이 노마드족인 줄 알고 이제 동료로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 영화를 찍은 그런 그야말로 스며들었네요 거기에. 그러네요. 윤미어 드셨네 거기도. 네. 야, 그 정도로 찍은 근데 영화 자체는 재밌나요? 김기화 기자 입장에서 재미있으실지는 한번 보시고 판단 부탁드리고요. 뭐 기승전결 이런 거 없고요. 그래도 뭐. 안 보겠네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고장난 자본주의에서 미국 사회 문제에서 출발해서 그런데 이 떠들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애정, 사람의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 같은 노마 동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애정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 험난한 속에서 어떻게 나의 존엄을 유지할 것인가. 특히 여성 노숙자의 입장에서 위험하죠. 양동이의 변보고 이러거든. 용변보고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영화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회 문제, 실제 지금 현재의 미국 사회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이야기로 좀 물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영화의 픽션하고 논픽션이 결합되는 그런 이제 형식들하고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네요. 얘기 보세요. 지금 이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 8편이잖아요. 8편 다 너무 좋고요. 다 지금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극장 개봉작인 것도 있고 더파더나 노매들랜드는 지금 극장 개봉 중이고요. 더파더 재밌나요? 너무 더파더 얘기는 잘 해도 됩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더파더는 제가 근래 본 영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좀 이따 얘기하시죠. 더파더. 그래서 제가 스포일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돼. 나 아직 안 받단 말이야. 여러분. 그 얘기. 여러분은 스포일러가 돼도 되지만 저는 스포일러가 안 되거든요. 선택적 스포일러. 당하면 안 된다고? 난 당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스포일러이냐에 대해서. 그래도 하지 마. 그건 스포일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저는 스포일러일 수 있을까라고 아닐 수도 있다.
유보적인 입장이고요. 이거는 전혀 다른 체험이 되는 거예요. 더 얘기 좀 이따 한다고 했죠.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가 전혀 다른 체험이 되는 것이고 스포일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포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티즌 분들도. 그래서 스포일러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더 파더를 이야기할 때. 안소니 홉킨스 배우가 저는 두 교황 이야기는 봤는데 두 교황. 네. 저도 못 봤어요. 빨리 봐야 돼요. 다 이렇게 약간 조금 디테일. 거기서 너무 좋게. 네. 아니 저기 또 내가 잡아줘야 돼? 토르 봤잖아. 토르에 나오잖아. 토르의 안소니 홉킨스. 오딘으로 나오잖아. 오딘으로 나오죠. 이눈 캐릭터. 맞아. 그 할아버지로. 토르보다 아무튼 두 교황 이야기 보면서 저분은 양대 친구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안소니 홉킨스 유명한 게 양들의 침묵이잖아요. 그게 50대예요. 그러니까 원래 영국에서 유명한 배우였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양들의 침묵인데 이미 92년이죠. 이었을 때 그 영화에서 10몇 분 나왔는데 아카데미 조연상을 탔었죠. 정말 무서워요. 그 안소니 홉킨스 때문에.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당연하죠. 저는 세 번이나 내가 봤어요. 너무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왜냐면 보고 나서 또 보면 또 다르고. 사람의 간을 끼안띠랑 먹으면 맛있다 뭐 그런 대사를. 아니 둘이 전 이제 그 장면을 좀 돌려서 보는데 조디 포스터랑 철창을 두고 둘이 이제 말로 이제 기싸움 하는데 거기서 조디 포스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말한 복합적 감정 있잖아요. 내가 밀리면 안 되는데 나의 허점을 팍 찔렸을 때 아버지 얘기를 확 듣고 확 또 상처 받았는데 그걸 또 티 안 내려고 하면서 얘는 눈치를 채가지고 더 몰아붙이고 이제 그런 대화들이 오고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아카데미 주요 5개 부문상을 휩쓴 영화가 역사상 3편밖에 없어요. 3편밖에 없어요. 5개 부문. 그러니까 주요 5개 부문을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고 이제 별명처럼 붙이는데요. 작품, 감독, 남주, 여주, 각본 이렇게 5개를 다 타버리면 이제 이게 사실 말도 안 되게 다 휩쓸어 버리는 거잖아요. 올해 이거 안 보면 안 돼. 50년대 하나 있었고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그거 하나 있었고 양들의 침묵. 그래서 단 3편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카데미 시상식 때 사회자가 빌리 크리스탈이 그 안소니 홉킨스 앞에 가서 오늘 저녁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으로 먹어야겠구만 뭐 그럴 정도로 그해 아이콘 같은 영화였는데 그때가 이미 55세였어. 근데 지금 29년 만에 최고령 수상자가 또 됐죠. 받으신 거예요. 사상 최고령 수상자. 와. 여기 덕후의 익명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남주 주인공은 나는 진짜 안소니 홉킨스밖에 없다. 영상인데 역시 탔다. 이래요. 얼마나 그 더 파더라는 영화가 대단하길래 이런 댓글까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소니 홉킨스가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시고요. 그 올리비아 콜맨 이제 윤여정 배우와 함께 후보에 올랐던 조연상으로 이분도 저 더 페이보릿이라는 영화로 이미 주연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배우고 안소니 홉킨스도 주연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세계적인 대배우고 이분들의 연기 호흡이 정말 숨 막힙니다. 그런 영화고요. 딸로 나오죠. 올리비아 콜맨이. 이분들의 연기 호흡이 정말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좀 볼만한 추천작이고요. 근데 안소니 홉킨스가 시상식에 안 왔어요. 왜 안 온 거죠? 워낙 고령이시라 되게 머물고 계셨고 아마도 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좀 이제 몸이 힘드시니까 이제 영국에 계셨기 때문에 미국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그런데다가 이제 뭐 전문가들의 예측이나 뭐 이제 도박 사이트의 예측이나 이런 데서 거기가 거의 맞거든요. 그 체드윅 보스만, 블랙팬서 체드윅 보스만이 이번에 이제 그 음악가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받으실 거라고 높은 가능성으로 예측이 됐었고 그래서 설마 내가 타겠어? 라는 생각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만약에 타면 줌으로 참석하면 안 되겠냐라고 타진을 했으나 아카데미 주최 측에서 그건 안 된다. 어디 뭐 유럽의 어디라도 우리가 마련한 행사장에 좀 가셔서 참석하시든지 미국으로 날아오시든지 하셔라. 라고 해서 그것도 좀 힘들겠는데 해서 이제 시상식에 불참하셨거든요. 체드윅 보스만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부인이 왠지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부인이 참석하고 계셨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집계를 해보니 이제 안소니 홉킨스가 타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뭐 대리 수상자도 그러니까. 뭐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라 그냥 저 수상자가 그냥 줄 사람도 없이 그냥 제일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썰렁했던 좀 약간 이제 흠집이 난 시상식에 흠집이 난 제가 더 파더 영화 부모님이랑 가면 어때요? 괜찮나요? 추천? 네, 좀 힘듭니다. 영화가 좀 힘들어요.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극장 자주 가거든요. 네, 효자십니다. 소울도 이제 네. 더 파더는 말고 노매드랜드나 봐야겠다. 부모님이랑.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게 이번에 이제 후보로 올랐던 작품들이나 상 받던 작품들 다 너무 좋고 다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니까 KBS 9번에서는 안 해요. 여러분 아시죠?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TV로도 다 나와 있다고 하니까. 예, 몇 편은 IPTV, 또 몇 편은 뭐 VOD, 몇 편은 넷플릭스, 몇 편은 극장 개봉. 이렇게 다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작은 얘기 좀 해볼게요. 스몰 토크. 뭐 미국 언론사에서 이게 윤정 배우한테 막 브래드 피트 스멜이 어땠냐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욕 엄청 먹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각에서는 야 원래 브래드 피트 냄새 어떠냐고 묻는 게 미국 애들 원래 그런 밈이 있어. 그래서 원래 그렇게 농담처럼 많이 하는 거야. 영화 속에 뭐 코리안 스멜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러네. 너 걔한테 데이빗한테 너 나 할머니한테 코리안 냄새가 나라고 하니까 너 코리안 가보지 않았으면 그거 어떻게 알아? 뭐 코리안 스멜 회초리 가져와 이렇게 이제 아빠가 얘기하고 뭐 그걸 약간 그렇게 생각한 뭐 질문이기도 하겠죠. 납득해서. 근데 그때 개욕을 먹어가지고 지금 그걸 지웠어요 거기서. 그래요? 네, 지금 브레이킹 뉴스 방금 누가 지웠어요? 누가 지웠어요? 이거 언론사에 해당 매체가 그 내용을 아예 영상을 날려보냈어요. 가지고 그래서 덕후의 익명님이 저거 서양에서 그냥 존나 흔한 질문인데 뭘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며 알모치고 잔뜩 걔는 다 뭐요라고 하셨고 익명으로 여기나 저기나 하여튼 저런 허접한 질문 왜 하는 거냐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저는 이게 기자들이 뭐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좋은 질문 사실 오늘 송영욱 기자를 모시고 제가 한 질문도 사실 되게 떨어지는 것도 되게 많았지만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브래드 피트 스멜이 뭐죠? 대체 왜 그 질문을 왜 정말 저 짧은 기회만이 주어지는 그런 중요한 기자로서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그 질문 대체 뭐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질문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제 기자회견이나 우리가 무슨 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대신 물어볼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주어지는 게 그런 자리이고 기자나 언론인에게 주어지는 그렇습니다. 특권인 거잖아요. 특권이죠. 근데 거기서 손 들고 이제 이런 브래드 피트 보니까 어떠냐? 어느 매체예요? 어느 매체예요? 그 뭐 토크쇼 같은 그런 그래요? 연예 매체 같은 그런데요. 연예 매체 같은 데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대통령한테 국제 컨퍼런스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어디? 국제적인 컨퍼런스나 이제 그 영화 홍보를 위한 이제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모이는 자리도 몇 번 가봤고 뭐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한테 저 질문도 해봤었거든요. 진짜로? 크리스토퍼 놀란 실제로 봤어요? 같은 공간에서? 네, 뭐 기자들이 한 200명 있고요. 그래도. 뭐 보통 이제 그때만 해도 배트맨 비긴스 때였으니까 2006년인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인기 없어. 그때만 해도 도쿄에서 주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많이 했어요. 이제 아시아 지역 프레스 컨퍼런스를 도쿄에서 많이 해서 도쿄에 제가 출장 가서 좀 그 참석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자리에서 뭐 남배우 여배우 키스할 때 기분 어땠어요? 이런 질문 홍콩 기자들이 하고 그래요. 선배는 뭐 물어봤어요? 그 고담시티의 철학적인 의미는 다른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고담시티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담시티를 어떻게 그리고 싶으셨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트맨 영화 많이 나왔는데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고담시티는 어떤 의미인가? 뭐라고 답했는지 뭐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죠? 뭐 두근두근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기자들이 근데 아까 홍콩 기자 그런 애들은 진짜 너무 수준 떨어졌죠. 근데 뭐 니네가 더해 뭐 이런 댓글 달리겠지만 아무튼 송영 기자 오늘 이 미나리에 대해서 그래도
뭐랄까 저는 그런 대듣기가 방송을 하는 사람도 좀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네. 기자들도 약간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오늘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왔는데 좀 머리가 맑아져요. 이상하게. 이 패널 분들의 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좀 맑아졌고요. 내일에 할 일을 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다른 지상파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뭐 좋은 작품들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구정 기자 어땠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아니 근데 뭐 스포 뭐 되게 많이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불이 난다. 스포 없어요. 네. 불이 난다 뭐 이랬는데 계속 이제 보면서 언제 불나지? 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진짜. 만약에 저희 이 보시는 대리기 구독자분들 중에서 안 보신 분 있으면 이거 보면 되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기 전에 보시는 게 일단 좋고 난 대리기가 더 재밌을 것 같다고 싶어서 먼저 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끝나고 보시면 됩니다.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11,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비싸네요 아직. 구매는 16,000원이야. 난 16,000원짜리. 극장에서 보지 그랬냐? 같이 볼 사람이 없어. 관계자랑 같이 볼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는 20년 동안 혼영인데. 그래요? 혼자. 물론 누구랑 같이 갈 기회가 또 많이 있죠. 뭐 가족도 있고 뭐 한데 주로 이제 혼자 좀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맞아요. 저 테넷 4번인가 봤는데 2번 다 혼자 봤어요. 네. 정 기자는 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좀 여쭤보고 듣고 또 여쭤보고 약간 그렇게 하고 싶은 지점들도 있었고 뭐 영화는 참 저는 아버님이 소설가시라든지 문학에 관한 글들을 많이 봤지만 영화에 관한 평과 글이 사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영화는 문학도 얘기해야 되고 철학도 얘기해야 되고 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뭐 밤새 할 수 있죠. 재밌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대리기에서 가끔 이렇게 문화 콘텐츠나 뭐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다루곤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상탈 때만 하지 마시고요. 저 평소에 좀 해주세요. 평소에 하면 제가 보니까 몇 번 거절을 하셨더만 섭외를. 선배 그때만 나와주시는 걸로. 제가 잘못 얘기했네. 하지만 다 녹화되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선배 나와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사실 너무 오늘 되게 재밌었고 몰랐던 이야기도 사실 저 혼자 그냥 생각했던 곡성식 해석이나 이런 것도 한번 평가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해석과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요. 2부 묻힌 뉴스 브리브리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